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9시 35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게스트는 어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죠. 디자이너이자 작가이신 스튜님 모시고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스튜님 인사해 주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또 식의 토크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쪼끔 떨리는데 말이 쪼끔 어눌할 수 있지만 네 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요번에 이 프렌드 5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6 기로 연속 이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스튜라고 합니다. 이 프렌드에서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메디방 페인트라는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미리 캔버스 뭐 캔바 같은 그런 디지털 툴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하거나 네 이런 그런 부류들의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현생에서는 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이제 실제로도 네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튜님을 반기는 그런 뜻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쭈블링 님,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님, 키키 님, 핑크 우진이 님, 눈부신 사이다 님, 우리 님, 나야오 님, 앙팡 님, 그리고 하모프 님, 오늘의 초도수 님, 스튜 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날씨가 조금 우중충충하지 않았나요? 저희 일산에서는 조금 날씨가 좀 흐렸는데 스튜 님 계신 곳은 어땠어요? 뭐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비슷한 날씨 아니었을까요? 네 맞아요. 약간 그렇게 막 밝은 날씨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또 막 그렇게 흐린 날씨도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뭐 일산하고 양천구 계신 곳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런 날은 뭔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예. 주블링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이 후원해 주면은 막 절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렇게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쪼끔 송구스럽긴 한데 제가 다른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지꽃이 피었습니다 님도 감사하고요. 네. 쪼끔 아까 현생 일도 잠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스투님 실제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좀 참조가 되겠습니다. 예. 네네. 제가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이제 웹 관련 쪽이거든요. 그래서 상품에 이렇게 보시면 상세 페이지라고 하죠. 그 상품에 대한 그런 상품 설명이나 소개 아니면 어. 사양, 장점, 단점 요런 거를 좀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거의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실사 디자인도 하고 편집 디자인도 하고 좀 여러 다방면에서 쪼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주력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상세 페이지나 그런 웹 이벤트 페이지 디자인 네 요런 게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 이벤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아니면은 홈페이지의 뭐 상세 페이지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둘 다 해당돼요. 상품에 음. 대한 상세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시구나. 네. 음. 여기 계신 나야오 님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이제 친한 분이시지만은 사진을 찍으시면서 유튜브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상당히 좀 많으신 부분인데 나중에 서로 또 그 쪼끔 더 알게 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안 들이고 내 사실은 회사를 축적하는 것하고 나는 비슷하다고 이런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것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공유하면서 오늘 스투 님도 호몬 캠프에 오셔 가지고 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스투 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투 님이 하시는 비즈니스에도 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뭐 그러면은 메타버스도 다른 사람들 소개로 이렇게 아신 건지 아니면은 뭐 스스로가 이렇게 터득해서 '아 이런 이 브랜드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게 들어온 계기가 참 중요한데요. 제가 원래는 인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쪼끔 부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뇌변변 장애가 있어서 이제 아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하면서 디자인을 원래는 인제 그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이 이제 육아 출산 때문에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이제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이제 그 전선에 뛰어든 거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이 치료비가 이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이거를 좀 충당을 하기에는 이제 원잡으로는 쪼끔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투잡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을까?' 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여기 지금 계시는 쭈블링 님이 저한테 이제 이 브랜드 이거를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인스타 DM이었나? 카톡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서포터즈가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 운영하면서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추천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아 됐습니다, 메타버스 그러시군요. 세계에. 아 쭈블리님하고 네네. 또 그런 또 인연이 있으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락사 님도 들어오셨고 신혜교 님도 들어오셨네요. 비마 님, 조혜 님, 그다음에 하토 님 이렇게 함께 16 분이 하고 계십니다. 예 다들 반갑고요. 오늘 초대 손님은 어 웹 디자이너이자 작가이신 스투 님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고요. 그러면은 아까 짧게 설명해 주시면 쪼끔 구체적으로 미덥의 종류는 주로 이때까지 5 기부터 이렇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미덥을 좀 하고 계셨어요? 예. 네. 제 거 주력은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기예요. 그림 그려서 제 최종 목표가 사실 그거거든요. SNS에 그림 일기 그려 보는 네 그런 그 미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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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이제 번외로 약간 디자인 툴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알려드리거든요. 저희 이제 코스튬 생겼잖아요, 이 브랜드에. 네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번외로 약간 코스튬 만드는 방법도 쪼끔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디지털 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음. 스튜님 뭐 어쨌든 미덥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면은 전문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메디방 페인트 여신 이렇게 또 적어 주셨네요, 안락사님께서. 자 그러면은 준비된 사진 자료도 있으니까 그쪽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믿음 이야기도 나오게 될 거니까. 그죠? 네네. 자 첫 페이지 한번 넘겨 볼게요. 요것은 인제 스투님 소개하는 어쨌든 뭐 인트로 화면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스투님이 스스로 이 화면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아이고 다시 또 소개를 네 저는 일단 이 브랜드 5 기에서 6 기로 활동하고 있는 스튜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이 브랜드에서 대부분 이제 메디방 페인트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가 만든 캐릭터로 이제 그림 일기 그리는 그런 미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넘겨 볼게요. 이게 인제 사실은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 뒷부분에 있었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제가 앞으로 좀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뭐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네. 아 이거는 제가 저 사진이 저희 동네에 동네에서 발행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동네 매거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또 운 좋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좀 소개 프로필 사진으로 제가 밀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위에 써 놨지만 이제 우진 소프트 앤 디자인 네 대표로 좀 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 집사의 책장이라는 곳이 제 작업장이에요. 제 작업장이고 이제 같이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대표님 그 업체의 그런 소속 작가로서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FT 같은 거나 뭐 인스타툰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그 집사의 직장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서포터즈 그러시군요. 오리기는 네 설명을 해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이 브랜드에서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가끔씩 이제 줌이나 아니면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사의 직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끔 오프라인 클래스도 진행을 해요, 원데이 클래스로. 그래서 네 요것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업들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뭐 디지털 드로잉, 뭐 굿즈도 만들 수 있고 실사 인쇄 같은 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관련한 프로그램 해서 이제 출강 같은 것도 이제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 뭐 옆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을 봐 가지고는 뭐 디자인 쪽에는 안 하는 게 없는데요. CI/BI부터 해 가지고.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사회초년생 때 원래는 사실은 만화 애니메이션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 원래는 그러시군요. 네네. 만화 애니메이션 쪽을 전공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게 호몽님 말씀대로 자꾸 돈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게 3D 업종이에요.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이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고 지금은 그나마 쪼끔 나아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쪼끔 많이 3D 업종이고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업종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미 그것은 이제 3D 업종이었기 때문에 '아 이걸로는 내가 먹고 살 수가 너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디자인 쪽으로 전향을 했거든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 디자인 쪽을 하면서 약간 저는 그 위에 상사가 없었어요. 제가 거의 그 약간 선임 디자인 같이 해서 약간 정말 우당탕 쿵쾅 완전 치고받기 식으로 막 일을 해 들어가자마자 가지고 선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디자이너를 막 두세 명 뽑을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다 웬만한 거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저의 커리어에 많이 도움이 된 거죠. 제가 열심히 그 진짜 치고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경험이 돼 가지고. 그래. 혹시 삼지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 아세요? 삼지. 삼지 알죠.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제 아는 지인이 거기 CFO로 근무한 적이 있어 가지고 아 그래서 한번 그러셨구나. 물어봤습니다. 네. 예. 저도 거기 들어갈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저하고 쪼끔 일찍 이 일했으면은 그 회사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었겠네. 네 맞아요. 히라히라 님도 같이 들어와 계시고 다음 사진 한번 넘겨 볼까요? 아, 지금 지금 어쨌든 QR 찍으면은 인스타그램, 카페 이렇게 오픈 카톡방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QR인 거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사진들을 받아봤을 때 이게 거의 웹툰에 있는 그런 캐릭터하고 비슷하다는데 역시 애니메이션과를 나오셔 가지고 그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도 그런 느낌이 저한테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주시네요 보니까. 예. 네 맞아요. 그 제가 배웠던 게 그런 애니메이션 그쪽 그 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캐릭터 표현이 네 그런 음. 표현들이 좀 많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눈이 이렇게 안경을 쓴 듯하고 동그란 안경인데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스튜님의 고유 캐릭터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 캐릭터의 아이덴티티거든요 네네. 사실. 예. 네. 이게 저도 사실 실제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안경을 쓰고 있고 저희 남편도 안경을 쓰고 있고 저희 음. 아이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 예. 가지고 네 저희 가족은 다 안경 캐릭터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아요 또. 그러시군요. 이게 어쨌든 단일 시리즈 이렇게 책으로도 나온 게 있나요? 아 그 책은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책은 음. 제가 원래는 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이제 그 출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나중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거를 쪼끔 이제 해 볼까 고민은 쪼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스토리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정리 중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네.
지금 아까 NFT 이야기도 하시던데 네. 지금 실제 NFT에 스튜님 작품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어떤 아 시장에? 이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예. 이 지금은 이제 약간 저만의 작품보다는 같이 이제 단체전으로 들어가는 거에 쪼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요번 10월 26일 날 그 언커먼 갤러리에서 저희 한국하고 태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3 개국이 합쳐 가지고 이제 글로벌 전시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예. 거기에 제가 작품을 하나 출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거기에 제 그림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우 그러네요. 네. 잠깐만요. 예. 조혜님, 화토님, 우유가 좋은 포로리님, 그다음 찐누씨님 이렇게 또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게스트이신 스투님하고 같이 하는데 이 캐릭터가 너무 이뻐요. 실제 아 또 현생의 감사합니다. 얼굴하고 현생의 얼굴이 이렇게 연상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예. 네. 많이 지금 그럼 닮았다고 해 주셔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네. 실제적으로 가족의 어떤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가족 이미지라고 네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야 이렇게 눈이 이렇게 크고 독특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찐누시님 감사합니다. 예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 장 한번 더 넘겨 볼까요? 예. 요 그림들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예. 요거는 제가 인스타툰에 있는 그림들 중에 이제 약간 좀 웃긴 그림들 뽑아 온 거예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음. 많이 쪼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서 약간 제가 이제 웃긴 표현들 할 때는 약간 다른 분들 그림 같은 거를 좀 참고해서 제 캐릭터에 약간 녹여서 약간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쪼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요런 웃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제 인스타툰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사실 사회적 약간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인식 개선을 쪼끔 하는 그런 거창한 목표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네네. 제일 우선인 거는 이제 일단 장애인 인식 개선이고요. 사실 장애인을 이제 바라보는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쪼끔 많이 이제 쪼끔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일반 이제 비장애인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장애인들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장애인 우선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실상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갖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얻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아이 치료를 위해서 뭐 여기저기 대학병원도 다니고 뭐 지금은 이제 아이 재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납병동이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진짜 가지각색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왜 주변에 보이지 않았냐면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정말 외부로 집 밖으로 혹은 병원 네 밖으로 나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겪은 일화를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아이를 이제 먼저 데리고 나가려면 일단 아이 짐을 막 왕창 싸야 되겠죠. 근데 짐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일단 비장애인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커가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앞가림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엄마들의 물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일단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엄마들의 짐은 신생아짐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기저귀도 챙겨야 되고 뭐 분유병, 약병, 뭐 물병 이런 거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냥 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음. 먼저 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 또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또 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음. 인제 또 아이를 이제 앉혀 놓고 먹으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을 쪼끔 가눌 수 있는 아이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이제 저희 아이같이 목을 가누지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와상 장애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휠체어나 그런 휠체어 유모차를 이제 태우고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이 뭐 계단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턱이 높은 곳은 저희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진짜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축소되고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이나 이런 나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이제 벌써 이제 정신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아.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뭘 나가. 그냥 귀찮게. 집에서 있는 게 편하지.' 하다 보니까 자꾸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나가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더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저는 여기 이스타툰에서 우리 장애를 가진 뭐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들도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좀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다른 일반 비장애인 가정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쪼끔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표현들을 쪼끔 웃긴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사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TV에서 나오는. 사실은 뭐 네. 그런 좀 뭐 제가 이렇게 먼저 좀 이야기하기가 쪼끔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못 열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오히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는데, 어쨌든 수주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 평소 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여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몇 가지 그러면 좀 더 질문을 드리면서 다른 분하고의 어떤 공감을 한번 이렇게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DJ 정권 하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 가지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제 주위에도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단이 아닌 경사진 어떤 그런 도로,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를 봐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얼마 전에도 뭐 지하철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시위하시는 장애인 대표님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실제 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현 지금 2022 년도 11월 달에 본선 부분에서 크게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는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적인 한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불편한 게 좀 있으실까요?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예. 아 네, 그렇죠. 사실 요구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라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 인자 그렇죠. 네. 정상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네. 맞아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동권 문제예요, 이동권. 지금 이제 아 그게 현재도 가장 많이 이제, 심각하구나. 예. 네, 많이 이제 지하철 파업을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음.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위를 하시는 게 너무 절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가 크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겪어야 될 그런 현실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쪼끔 그분들의 편을 들어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게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 이제 휠체어가 사실 부피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네네. 보니까 이제 물론 장애인 편의가 되게 좋아졌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려를 해 준다고 하지만, 이 진짜 출퇴근 시간에는 이제 나도 너도 이제 정신적인 여유가 없고 다들 출퇴근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을 수밖에 음 없고,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장애인도 노약자로 들어가지만 이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대는 음. 특히. 그래서 막 장애인한테 대놓고 이런 "이렇게 인파가 몰릴 때 왜 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냐."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아이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를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어느 정도 쪼끔씩 하고 있는데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많다 그래요, 후천적인 장애가.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이제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 같이 이렇게 출혈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 그런 인지나 이런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정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단지 몸만 쪼끔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출퇴근 시간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사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나가서 직장이 있고 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출퇴근 시간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너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음. 그거는 정말 그 정신적으로 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쪼끔 '다른 방식으로 쪼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거는 개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죠. 이 음. 시스템이 쪼끔 개선이 돼야지 되는데 이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장애인 콜택시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안 시스템이 그래도 있지만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네. 게 네. 뭐 어떤 면에서 불편한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 예. 네네네. 경제적으로 불편하진 않지만 예.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별로 또 운영을 하는 게 있어서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것도 제약이 있고 그리고 음. 이제 신청을 하려면 이걸 피 터지게 새벽부터 신청을 해야 돼요. 아우 그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구나. 예. 네. 예약을 또 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몰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막 1 시간 2 시간 대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쉽지 않네요. 때문에 예. 네 자 사실상 되게 아까 열악한 지하철 문제 환경이에요. 이야기를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주셨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네. 부분을 한번 좀 네네. 여쭙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금방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이야기했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뭐 휠체어 같은 장애인을 만났을 때 네.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 주면은 그 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좋을까요? 이 장애인 부모로서 예예. 일단은 그냥 정말 비장애인 같이 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그렇기 음음. 때문에 막 휠체어 탔다고 막 사람들 막 힐끔힐끔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 사무실 건물 1 층에서 화장실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휠체어 타신 분이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제 뭐 쪼끔이라도 도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런 문을 열어 드리면서 들어가시라고 이래 하니까 "아 당신께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는데 '아 내가 저분한테 또 뭔가 자존심을 건드렸나.' 하는 또 나름대로의 한편에 저는 배려했는데 그분의 자존심을 또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괜히 그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떨쳐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 우리가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그래 만났을 때 먼저 배려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예. 되게 자연스러운 게 좋죠. 아무래도 비장애인 같이 대해 주시되 이제 아무래도 약간 그냥 말없이 뭐 비켜 준다거나 하면 음음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덜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네. 네네네네.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사람들 저희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정이 되게 많잖아요. 정이 그렇죠. 많아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보면은 막 먼저 가서 도와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근데 네네네. 이게 진짜 다 사실은 그분들이 더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항상 먼저 여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여쭤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아 네." 하고서 그냥 이제 하시던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음. 이제 하는 거를 쪼끔 덜 부담스러워하신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 당뇨로 인해서 양쪽 눈이 다 실명 상태예요.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장모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뭐 대부분 인제 간병인하고 같이 이렇게 간병인이 아니죠. 뭐라 하나 보호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네. 때가 많은데 요양보호사. 예 네. 요양보호사하고 같이. 근데 혼자 인제 걸으실 때는 오히려 스스로
옆에 발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가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또 장모님은. 물론 우리가 옆에 음.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옆에서 발장을 끼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저희들은 모르는데 "평소 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 경계선을 좀 아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금방 이제 스투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도와주고 먼저 와서 해 주는 것들도 쪼끔 사실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맞아요. 사실 그 지금 채팅창에 두루흐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 도움 요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네. 인제 이거는 당사자분들은 진짜 저도 보호자지만 정말 진짜 당사자분들의 마음은 당사자분들밖에 모르는 거니까 네네네네. 네, 제가 감히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게 헤아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음. 일단은 네, 비장애인처럼 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그렇게 개인적인 자연스럽게 대해 생각입니다.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도움을 네. 청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네. 잠깐만요. 하얀꽃님, 드로그레님, 누나님, 김노아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장면을 넘겼는데 이 그림들을 보고 쪼끔 더 설명을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아, 네. 이거는 거의 다 저희 일상 일상이에요, 일상. 네. 저희 애기랑 뭐 일상생활하는 것들 이런 거 이제 그려서 이제 제가 음. 인스타툰에 올리는 거라고 이제 제 그림 그냥 몇 개만 이제 갖다가 드린 거거든요. 네. 네네. 지금 그래서 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 네. 저희 상조님 저희 상조님 6 살입니다, 올해. 어. 그러면은 그 친구는 나중에 뭐 초등학교 이런 데도 그냥 일반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아이는 네, 특수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아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래도 그나마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아예 이렇게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특수학교 유치부로 들어가서 지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일 주일에 2번 오셔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 맞춤 수업을 해 주시고 이제 집에 가시고 네,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송구스럽게 제가 아이 이름을 못 여쭤봤는데 이름 여쭤봐도 돼요? 아, 네. 저희 애기 이름 우진입니다, 우진이. 우진이. 남아네요 어쨌든. 네. 예. 이게 제가 쪼끔 이렇게 장애에 대한 평소 때 관심이 쪼끔 덜해서 그런 걸로 생각되지만은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은 평소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지 그 좀 한번 아무래도 설명해 주시면 이제 좋겠어요. 뇌병변이라는 게 이게 병변이라는 게 이제 그 장기에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 병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네, 뇌병변 장애는 이제 "뇌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뇌병변 장애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음. 사실 뇌병변 장애는 이게 사실 인간의 뇌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다 미스테리잖아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고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게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연구 분야로 이제 약간 쪼끔 미제? 약간 좀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뇌가 사실 되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병변 장애라고 해도 이제 어느 부분에 장애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애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어 그냥 살짝 스크래치만 났는데도 진짜 저 뭐지? 그 뇌성마비가 엄청 심하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뇌를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뇌가 어떤 비장애인이니 뭐 나중에 커 가지고 뭐 MRI를 찍었는데 뇌에 뭐 뇌가 60%가 다 없었는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사실 뇌라는 자체가 되게 다양해서 병변 자체도 병변이라고는 이제 총괄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게 나타나는 양상들은 다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거의 뇌성마비죠, 뇌성마비. 몸이 음. 불편해서 이제 몸에 강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몸을 이렇게 주체를 못하고 약간 좀 뻗친다고 해야 되나? 예, 요런 그럼 뻗침이라는 이제 스스로 효과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뇌에서 음. 이제 신호를 주잖아요. 뭐 예를 네네. 들어서 내가 팔을 움직이는 거면 이제 일단 먼저 뇌에서 "야 너 팔아 움직여라." 이렇게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이제 못 주는 거예요, 뇌에서. 전달이 안 음. 되니까 이제 팔도 내가 원치 않는데 막 움직이게 되고 다리도 내가 원치 않는데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나타나게 되는 게 뇌성마비이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흔하게 오는 것이 이제 인지 저하, 음. 지체 장애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 네 요런 식으로도 이제 장애가 이제 중복 장애가 많이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요. 아까 네. 이름이 우빈이라 했나요? 우진이요. 우진이,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우진이가 저희 가지고 이제 네. 우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은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강직도 있고 뻗침도 있고. 음. 그 지능도 어떻게 보면은 쪼끔 나이보다는 쪼끔 처지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인지도 이제 아직 인지도 아직 신생아 수준이어서 음. 이제 나중에는 아. 이제 뭐 네 뭐지 언어 지능 장애나 아니면 뭐 언어 장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게 치료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하면은 그게 네. 쪼끔 나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렇게 뭐 힘은 음.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나아지는 게 있나요? 아 이게 사실은 요것도 장애라는 표현을 제가 이것도 처음에는 저도 아픈 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장애는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냥 상태죠. 다른 예. 사람들이 예 갖고 있는 그 다른 개개인의 특성과 같이 장애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의 성격이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예. 이건 사실 낫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네 낫는다는 표현은 이건 아니고 이제 쪼끔 어. 더 더 무뎌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어. 받는다 요런 음.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 능력적인 측면은 어때요? 이렇게 뭐 글자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배운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학습 능력이 네. 더디지만은 그런 것이 쪼끔 더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아이 치료하실 때 이제 그 교수님이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사실 후천적인 장애가 사실 많지만 이렇게 저희 아이와 같이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애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어느 정도 부모가 정말 열심히 케어를 해 주면 그래도 정말 느리지만 쪼끔씩 이제 따라와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나무에 쪼끔 비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게 진짜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진짜 마음에 위안이 돼서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되게 펑펑 울었어요. 사실 이게 대학 교수들이 이제 아이의 그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게 될 때 의사들은 사실 최악의 상황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잔인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눈 맞춤이 안 되거든요. 눈 맞춤이 안 되고 이제 뇌에서 신호가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됐으니까 눈 맞춤도 안 되고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당연히 뭐 호명 반응이나 뭐 이런 모방 이런 것도 다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아이를 처음 낳고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 이제 교수님들 찾아가서 이제 뭐 물어보고 할 때 교수님들이 다 애한테 다 안 좋은 소리만 했거든요. 뭐 "얘는 뇌성마비 걸릴 것이다. 못 걸을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과 같은 경우 안과는 교수님이 뭐 진짜 뭐 "실명할 것이네 마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지금도 보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저한테 "너무 그렇게 그런 말들을 듣지 마라. 어쨌든 애를 보는 거는 선생님이 아니라 24시간 시간 보는 엄마가 보니까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 다 큰 성인 나무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그 가지에서 다시 뭔가 자라지는 않잖아요. 이게 잘린 채로 고대로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어린 나무들이나 새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새싹이 하나가 잘못돼서 잘라내더라도 그 부분에서 다른 새싹이 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무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부모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이도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느리지만 쪼끔씩 쪼끔씩 따라와 줄 것이다." 네 음. 요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이제 그 기억으로 이제 제가 힘을 얻고 이제 아이의 치료를 쪼끔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인이 아닌 친구들을 이렇게 양육을 한다는 자체가 진짜 이만저만 힘들 게 아닌데, 요런 부분을 위해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지요? 있지요.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것도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이게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약간 깊이가 얕아요. 얕고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인제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음. 저는 약간 좀 불만족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인제 아픈 단어 안 돼. 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장애인을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될 때까지는 저도 막 그래서 약도 그쵸. 먹고 막 감히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사실. 질문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스튜님이 그 겪었을 어떤 힘드셨던 점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데 감히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니고 혹시라도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든지 이럴 때 쪼끔 공감 의식이라도 좀 키우기 위해서 쪼끔 어렵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이거를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네네. 제가 이제 저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렇죠. 예. 또 이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서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애를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그 충격 또한 대단했을 거로 봤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정말 네 정말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죠. 음. 진짜 정말 네 산후우울증하고 겹쳐 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갑자기 막 그 조울증 같이 막 갑자기 막 해벌레 하다가 음.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당연히 그랬겠죠. 예.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애가 정말 미웠어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미웠거든요. '왜 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고 진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해 보고 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잠든 애기 얼굴을 보니까 애기 얼굴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게 음음. 너무 미안했던 거죠. 아이한테 너무 음.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게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어요 그거를 음. 극복하기까지는. 네 처음에 그래서 그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생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이제 만삭 때까지 되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다가 이제 그러니까 잘 자라 주다가 갑자기 이제 그 34 주 차에 갑자기 조기 진통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왕절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주변에도 음. 없었고 그래서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원래는 그때 제왕절개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산부인과에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뭐 태동 검사했는데 이상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 하면 되겠다. 40 주까지 기다렸다 낫자. 근데 "내실은 확장이 되어 있다." 막 이러니까 저는 막 미쳐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어. 이제 양수가 쪼끔 부족한 상태여서 아이가 쪼끔 산주 정도 뒤처져 있는 상태였어요. 잘 자라긴 음. 했지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도 엄청 불안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저는 너무 멘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 진짜 그랬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뭘 우냐고." 저는 진짜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남의 일이긴 했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서울 쪽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서울 쪽에 가서.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자연분만으로 해서 낳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나중에 아이를 낳으실 거라면 자연분만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자연분만도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제왕절개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쪼끔 많이 들어요. 음. 자연분만하다가 사고가 또 많이 나거든요 또. 음. 많이 불안은 하시겠지만 네. 음.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본 스투님은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아빠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부부 간의 대화도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땠어요? 예. 아 네. 그 부분이 참 음. 저희 부부가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사실은 아. 많이 안 좋았어 가지고 네, 좀 예예. 안 좋은 생각까지 쪼끔 했다가 음. 요번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마음을 먹고 서로 잘 해 보기로 얘기를 하고 네, 음. 다시 잘 지내 보기로 한 상태여서. 음. 근데 저는 정말 이제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아빠랑 많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라리 양가 부모님보다는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약간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간섭을 하셔서 더 안 아. 좋게 된 케이스여서.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대화에 대한 질문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제가 제 1 번의 가치를 특히 부부 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를 사실은 제 삶의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여행 중에 제가 인제 언양 쪽에 친구들하고 만나러 여행을 같이 제 아내랑 같이 내려가면서도 그 대화의 중요성을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갈등은 대화의 부족, 대화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화만 잘 되면은 뭐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그 남편분하고 같이 대화를 잘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좋은 관계로 이어졌던 게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왜냐하면은 정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친구가 같이 가족으로서 있으면 그 친구가 일단 제 1 번으로 힘들겠지만은 저 주위에 있는 가족들 구성체가 하나같이 다 쪼끔은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은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삶의 한 부분을 그 장애가 있는 친구에 의해서 할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 서로 그게 또 갈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모든 푸는 부분에서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저도 이게 대화가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최근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대화. 음. 저도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하고 전부 다 거의 다 저 혼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의 생각도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저는 저의 말이 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편을 약간 좀 '남편은 또 나를 무시한다.' 요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제 얘기를 맞죠. 듣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 MVC라고 해 가지고 비폭력 대화 그다음에 참대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하나만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의 대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항상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의 현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제 내가 이제 문어체로 풀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대하체는 좀 다르겠죠. 항상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은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를 돋구지 않고 열을 내지 않고 냉정하게 어떤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뭐 가족들한테 화날 때도 있고 와이프 앞에서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인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은 인제 거의 없이 산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노력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투님이 처하는 어떤 환경을 어떻게 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상상을 잘한다 하더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마는 뭐 진짜 오늘 이렇게 호모 캠프에서 맺은 인연으로서 딱 한마디만 딱 해 드릴 수 있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어쨌든 대화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식구들 가족이 되거든요. 네.
그래요. 아무튼 뭐 힘든 이야기 진짜 오랫동안 해 주셨어요. 약간 쪼금 전문 분야인 디자인 이야기 쪽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또 아이 엄마이기도 하지만은 스투님은 또 개인 디자이너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앞 아 네. 저 일단은 네. 지금 제가 지금 인스타툰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거창하게 사회적 약자 인식 개선 요거를 쪼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저의 가족 이제 저희의 가족 얘기를 쪼끔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다른 분들도 약간 좀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캠페인을 2개를 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그래서 하나는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이제 캐릭터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약간 이제 마음이 쪼끔 힘드시거나 그런 이제 약간 좀 털어내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이제 저의 생각도 약간 살짝 곁들여서 스토리를 쪼끔 만들어서 만화로 그려 드리니까 네 한번 네 저희 인스타 오셔 그것은 가지고 어떻게 네. 보면은 무료 지금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재능 기부로 하고 있어요. 음. 너무 또 그 와중에 진짜 훌륭한 일을 또 하시네. 참. 아니요. 제가 이게 또 말은 또 거창하게 했지만 또 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잘 못 올려 가지고 그게 좀 많이 예. 죄송하긴 해요. 음.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회 운동이 될 거고 그게 또 커질 수도 있는 건데 인식을 공감할 수 있는 분 뭐 장애우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협동조합 형태든지 뭐 제가 또 모르는 다른 어떤 그런 모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쪼끔 더 스튜님 개인도 행복하게 살고 또 우진이도 쪼끔 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서로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호문 캠프에 출연하신 저희 인연으로 해서 저도 그런 같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좀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소소비마 님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네. 감사하고요. 어 언제 오늘 이 후원금은 언제 한번 개인 미드베어 1대1로 해 가지고 스투님께 다 쏘아 드리고 싶은데 아유 아니요, 작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투님 이거 나 개인적인 또 뭐 내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걸 캐릭터라 해야 되나 웹툰이라 해야 되나 이 그것을 그릴 때 쓰는 툴은 어떤 것을 쓰세요? 아 네. 제가 요거 말씀드렸지만 그 메디방 음. 페인트라는 음. 어플리케이션을 쓰거든요. 음음.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실 무료예요. 무료 프로그램이고 이게 아이패드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탭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PC에서도 있다는 겁니까? 예. 네네. 안드로이드도 되고 이제 아이패드도 되고 해서 음. 아무래도 그림 그리시는 입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툴이거든요. 사실 아이패드에는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전문가 툴이 있는데 요 툴은 아무래도 이제 유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게 그림에 아직 내가 취향이 붙지 않았는데 '아 이거 내가 그림 그릴 거야.' 해 가지고 이게 12,000원 들여 가지고 샀는데 '아 이건 내가 그림 취향이 아닌 것 같아.'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돈이. 예. 네. 그래서 여기 입문용으로 쓰시라고 이제 제가 메디방 페인트를 이렇게 쭉 밀어 드리고 있어요. 메디방 밴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뭐라 하나 기능들 때문에 쪼끔 쉬워지는지 그것도 좀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튜님 네. 미드에 가면 자세히 안내가 되겠지만은 여기는 호모 캠프니까 메디방 페인트의 장점 아 네. 호기심이 있는 장점. 사람들한테 안내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점이라는 거 되게 많죠. 장점이 첫 번째는 포토샵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호. 이게 네. 아무래도 좀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프로크리에이트는 완전 UI, UX가 완전 자기네들 거라서 처음에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계속 쓰면서 익혀야 되는 부분인데 네. 메디방 페인트 같은 경우는 되게 UI, UX가 되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이콘만
제가 아이콘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대충 찾아서 '아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알아서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네. 나름대로의 뭐 창작자의 고통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메디방 페인트라는 툴을 쓰면은 쪼끔 더 쉬워지는 게 있어요? 아 뭐 그런 건 내 없습니다. 나름대로 아쉽게도 캐릭터를 만들려 그런 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툴이고 음음.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쪼끔 도움이 되는 툴이라면 네 음. 오히려 AI 아트나 그런 음. 부분을 좀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창작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아 그러네요. 물론 뭐 스토리 네. 구성하고 이런 건데 캐릭터를 만들면서 지금 여기에 인제 스튜님 만든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호몽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쪼금 쉽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는 그런 툴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아 네. 문외한이라서 그런 한번 건 질문드려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그냥 그런 뭐라 그래야지 도구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 툴이고 오히려 그 호모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은 요즘에 이제 약간 핫하거든요. 음. AI 아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저도 무슨 전이 이런 것들 들어 봤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달리 그런 이런 AI 것들. 아트 예. 네. 이게 노블이라는 인제 AI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AI가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음음. 약간 키워드 같은 것만 입력을 해 주면 알아서 이렇게 AI로 이제 변환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요즘에는 네 캐릭터 설정이나 뭐 그런 사건들 같은 거 뭐 이벤트 같은 걸 설정할 때 그런 것들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약간 영감 음. 같은 거 얻는. 음. 저도 이제 AI 아트는 약간 그런 창작이나 아니면 배경 같은 거 요런 거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싶을 때 AI 아트를 쓰긴 써요. 아 그러시네요. 네. 저도 뭐 최근에 이렇게 AI로 글을 써 주는 거, AI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걸 알게 돼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 일단 당장 내 현업하고 관계되어 되지 않은 일이라서 쪼끔 알고는 있는데 뭐 글 써 주는 릭툰이라든지 또 AI 아까 지금 달리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알게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어쨌든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쪽에서도 또 AI가 그 또 도움을 주기도 하기는 하네요. 그죠? 예. 네 맞아요. 음. 관심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AI 쪽 진짜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이게 AI 아트가 사실은 이게 사실 예술성이라는 이제 그런 작가들의 그런 범위를 약간 좀 'AI가 침범한다.' 요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AI 아트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AI 학습을 작가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작가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쓰냐 뭐 어떤 것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성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뭐 약간 진보적인 분들은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지만은 그 미래 채널 마이애프라고 읽어야 되나? 거기에 달리를 가지고 어 창작을 해 가지고 전시회까지도 한 대구에 그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소개하는 걸 보고 네네네네. 저것 또한 또 창작품이니까 또 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NFT로 또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음.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은 지금 제 기계 머신 비전이라는 분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분량을 잡는 부분이지만은 필수적으로 AI가 따라 붙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분석력도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AI는 이제 우리 한 삶의 한 축으로 그냥 이미 들어와서 우리 곁에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내 전문 분야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 좀 더 나은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들이면은 좋겠다. 특히 예술인들이 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행히 또 스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예. 네 어차피 AI라고 해도 이게 기계적인 또 한계가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스토리텔링이나 뭐 캐릭터나 이런 거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작가가 이제 어떻게 키워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그런 표현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우세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기초 네 데이터는 그거 사람이 줘야 되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네. 작가의 그리고 창작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아트가 이제 아무리 그런 그 예술자의 그런 창작 범위를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가장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하나의 마지막 포인트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고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다음 사진으로 넘겼는데 예. "너와 나의 경계를 넘으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요. 요 이 매거진에 실린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동네 매거진에 이제 제가 운 좋게 인터뷰를 하게 돼 가지고 이제 음. 인터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이 매거진 그 호수의 이제 주제가 돌봄이에요, 돌봄. 음. 그래서 네, 돌봄인데 이제 돌봄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저는 특히 음. 이제 장애인을 이제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돌봄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약간 쪼끔 이제 인터뷰 안에 이제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그러시군요. 아까 열심히 열성을 토하면서 얘기한 내용들이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확대해 가지고 한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 연속된 그 매거진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작품들도 엿보게 되고요. 예. 이게 마지막 또 장면입니다. 예. 자 말씀하는 동안 또 이 후원해 주신 분이 나요 님도 후원해 주시고 수경옥화 님도 들으셔 해 주시고 드로레 님 그다음에 아까 비마 님도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튜 님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도 시간이 10 시가 이렇게 5 분이 지나고 있네요. 지금 뭐 항상 제가 이렇게 했듯이 오늘 그 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스튜님 지금 2022년 11월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을 포함해서 현재 11월 달에 스튜님 그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네. 이거는 쪼끔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이제 예. 저희 이제 사전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예.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올해까지 사실 남편하고 관계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사실 여기 쪼끔 이제 저 혼자만의 쪼끔 삶을 개척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어우 깜짝이야. 저희 남편이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 혼자만의 삶을 쪼끔 개척하기 위해 아이랑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을 해서 이제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나가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이런 뭐 미라클 모닝도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 약간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침울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제 쪼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약간 좀 도피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쪼끔 힘들고 좀 아프지만 쪼끔 직진을 했던 것 같아요. 직진을 했었고, 근데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저는 인제 그렇게 직진을 해서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는 없고, 그리고 근데 그만큼 또 결과가 또 나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음. 어쨌든 이렇게 이 프렌드를 쪼블링 님 때문에 만나게 됐지만 이 프렌드가 주는 긍정 요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이 브랜드를 하면서 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 원래 제 꿈이 그거였거든요. 사실 되게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커리어 우먼이고 약간 인제 그 교수같이 교수님 이제 교수 연구실 같은 데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저의 일도
하고 아이도 보는 되게 야무진 야무진 네 커리어우먼이 되게 꿈이었는데 요번에 이 프렌드에서 사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만 생각했지 온라인 강의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간 줌 강의 같은 것도 생각을 하게 해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이런 이 프렌드를 만나서 사실 이 프렌드에서 강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시간 동안 사람들 줌처럼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캐릭터만 이렇게 세워 놓는데 그런 캐릭터들을 상대로 이제 제가 1 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사실 줌으로 사람 얼굴 보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서 못해 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프렌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되게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역시 사람은 질러야 된다.' 막 이런 왠지 막 뭐야 그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거 없는 막 자신감 가지고 막 무대포 정신으로 막 이것저것 막 "그래 뭐 다 해 봐." 이래 가지고 그냥 뭐 다 막 도전을 해 보고 막 그런 되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자체를 너무 만나서 되게 다행이고 그리고 이 브랜드 내에서 만나신 분들도 너무 좋아서 정말 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말씀을 진짜 해 드리고 싶지만 근데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도움도 많이 받고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주블레님이 "스튜님 멋있어요. 이미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특히 호몬 캠프에 나오신 분들이 "이 브랜드가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물었을 때 사실은 일단 사람을 만나서 좋았다는 말씀들을 대체로 공통적으로 해 주시는데 어쨌든 수주님 또한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같이 스투님하고 좀 기념샷을 할 수 있도록 무대 위로 좀 올라가시면 좋겠고 행복희 님도 들어오셨는데 오늘의 그 행복희 님 꽃차는 쭈블링 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스투 님을 이 브랜드로 안내도 해 주셨고 계속 채팅창에도 도움 말씀 많이 해 주시니까 해 주시고 쭈블링 님 혹시 예 행복희 꽃차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요. 아직 못 먹어 봤어요. 어이 그러면 정말 좋네요. 예. 자 감사합니다. 행복히 꽃차는 저희 호몬 캠프를 항상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11 월부터는 교통비를 한 2천 원씩 좀 받는데 그 2천 원을 받더라도 이미 뭐 한 200몇 분이 행복히 꽃차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험 맛있는 꽃차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행복히 님 혹시 마이크 되세요? 마이크 안 되딴 딴 자 쪼블링 님.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아 예예. 쪼블링 님께서 행복히 꽃차를 어떻게 네네.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 꽃차 안 드셔보셨네요. 그죠, 쭈블링님은. 제가 드릴게요. 잠시 인스타 공유해도 될까요? 예. 요로 DM 주시면 제가 주소 적고, 차비, 11월 달부터 차비 2,000원 받아요. 차비 그래요. 송금해 주시면 제가 꽃차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네. 쭈블링님 쭈블링님도 뒤에 있는 맛있게 게 꽃차 인스타 주소. 드시고요. 예. 여러분 진짜 오해는 잠시만요. 안 했습니다. 2천 원이요. 그것은 그냥 행복히 꽃차님은 꽃차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 판매도 하시는 분이니까 이번 계기가 돼가 선물도 받으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면 추가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꽃차를 예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기념샷을 한 찍을게요. 자 처음에 잠깐만요. 하트부터 할까요? 잠깐만요. 하나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저도 줄 좀 쓸게요. 안 올라오셨어? 네. 아 행복해님을 요번에 꼭 만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자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뭘 할까요? 우리 박수. 항상 박수지. 박수 하나 둘 셋 예. 박수. 예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은 스투님 앞으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뵙고 싶다는 마음에서 스투님 최고야. 하나, 둘, 셋. 엄지척.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스투님 오늘 호몬 캠프 함께 하신 소감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네. 아우 제가 요런 실시간 토크는 또 처음이어 가지고 처음에 예. 엄청 떨렸거든요. 제가 아 울렁증이 하나도 있어 안 가지고. 떨리시던데. 아 저 울렁증이 있어서 막 '어떡하지? 얘기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또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 주인공이신데 당연히 스님 이야기만 하셔야죠. 예. 네. 아니 좀 이제 약간 좀 장애 이야기도 그렇지만 인제 쪼끔 작품 얘기도 쪼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 막 이렇게 약간 투쟁의 느낌이 막 나 가지고. 예. 네. 아니 그래서 작품 이야기는 앞으로 스튜님 그 미드에서 질문도 하고 많이 하시면 좋을 건데 오늘 특히 아이 이야기는 스튜님이 또 미드에서는 함부로 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 시간을 좀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다른 감사합니다. 분들은 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평소 때 어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장애인이 없다면은 생각을 좀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인데 실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니까 오늘을 계기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네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 비장애인 가족하고 똑같이 장애인 가족들도 사실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네 요게 저의 모토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비장애인 가족하고 똑같이 그냥 네 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실 뭐 "힘들겠네." 뭐 "힘내." 뭐 이런 말보다는 그냥 정말 평상시 대화하는 것 같이 대화해 주는 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 어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다가가 주시면 네 아무래도 그분들도 더 마음을 열고 쪼끔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늦은 밤까지 같이 해 주신 스튜디님 포함해서 많은 또 이렇게 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호문 캠프 여기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안녕히 가시고요.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